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한탄과 절망에 가까운 실망 그리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국정 핵심부의 두 축입니다. 많은 것이 모자라는 대통령을 보좌를 해서 나라가 탈선하지 않도록 국정과 경제와 안보의 전선을 지켜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의 답변을 보면서 저는 저런 장삼 이사가 이 나라의 핵심부 그 두 축을 담당해서야 되겠는가? 제가 오늘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답변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골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고발합니다. 첫 번째, 노영민 비서실장은 조국 사태를 추궁하는 질문에 청와대의 책임론을 대거 회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보 가족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 청와대의 검증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가족을 검증할 수도 없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딸, 이런 문제, 조국의 동생, 조국의 오촌 조카,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비리와 부패의 구정물, 이것에 애써 청와대는 거리를 두려고 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후보의 평범한 가족이라면 저 말은 맞습니다. 검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평범하다면. 그러나 정경심 교수처럼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인데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2달 만에 아들과 딸에게 5천만 원씩 증여를 해가면서 10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서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내용. 그것은 청와대가 모를래야 모를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 공직자 재산신고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검증 대상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경찰과 국세청과 각종 사정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사모펀드의 문제점을 왜 파악을 못했겠습니까?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10억 원이나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조금만 그 사모펀드 주변만 두들겨 봐도 각종 이상한 투자에 관한 증언과 제보가 쏟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공직자 재산 목록에 있는 것도 조사를 제대로 안 해놓고선 가족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저런 식으로 면피성 발언을 해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검증 능력에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요, 야당이요, 그리고 검찰입니다. 조국을 지명을 해서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를 해서 많은 비리와 의혹이 터져 나왔다면, 그리고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리고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다면 당연히 최소한 지명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을 막아야 되는 것이 비서실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그저 얄팍한 자기 자리를 저런 식으로 부끄럽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유감 표명을 여러 번 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여튼 문재인 좌파 정권, 이 동네의 사람들은 무거운 책임감만 느끼지 책임을 자신들의 행동,
자신들의 이익의 희생, 자리의 포기, 감투를 내려놓는 것,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말로만 유감 표명, 말로만 책임감. 시청자 여러분, 정의용 안보실장의 답변은 정말이지 이 나라의 국가안보에 관해서 커다란 걱정과 불안을 국민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보다 적지 않게 우리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이런 것에 관해서 안보상의 위협을 거론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저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한국군이 언제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동해 먼 바다로 300km, 400km, 500km짜리 미사일을 발사한 시험을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그런 미사일을 펑펑 쏴대면서 시험 발사를 한 적이 한국군에게 언제 있습니까? 적지 않이 있다고 하는데 정의용 실장 공개하십시오. 국민들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북한의 시험 발사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정의용 실장의 논거, 구체적으로 미사일 발사 거리와 횟수 공개하십시오. 네 번째, 북한 미사일이 큰 위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사일의 전력이 훨씬 더 우세하다고 했습니다. 저것은 이 미사일과 어떤 전력에 관한 기초적인 완전히 지식의 결여, 무지를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왜 한국에 위협적입니까? 재래식 폭탄만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이라면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위협이 되겠습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핵탄두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10발을 쏘면 9발을 막아도 하나의 핵탄두가 청와대 상공에 터지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위협적인 것 아닙니까? 북한이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이 위협적인 것 아닙니까? 단순히 미사일 개수, 미사일 성능 이런 것만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서 우리 미사일이 우세하다? 저런 식의 초등학생도 동의하지 못할 저런 식의 논거를 대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 단거리 4종 세트를 거의 완성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킴스 폭탄을 나눠서 축구장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북한판 에이테킴스, 그리고 대구경 방사포, 그리고 어저께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이 중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을 할 수 있고 현재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으로는 이스칸데르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에이테킴스, 북한판 에이테킴스나 북한판 방사포, 대구경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들은 일제히 한반도 전역에 있는 핵심 군사시설을 대표적으로 F-35K가 배치되어 있는 청주 비행장, F-15K가 배치되어 있는 대구 비행장, 서산의 F-16기지, 청와대, 계룡대, 평택의 미군기지, 이런 핵심 자산들에 대해서 일제히 재래식 탄두를 싣고 쏟아져 내림으로써 예를 들어서 비행장의 관제탑, 활주로, 각종 군 지휘부, 지휘시설, 여기에다가 이제 사우디 유전을 공격했던 드론 공격 같은 것을 결합시켜서 북한이 핵탄두 공격을 하기 전에 사전에 기습 공격으로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가공할 만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방사포는 지금 남한이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어떤 요격 시스템으로도 제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근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으로부터 금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300km, 400, 500km 나가는 저런 발사체를 펑펑 쏴도는 것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적대 행위가 분명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저런 것을 발사하면서 남한과 미국에게 위협도 가하기 때문에. 이런 노영민과 정용에게 이 나라를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